네, 그럼 바로 출발해보죠. 전태룡 파트너가 살펴보는 시장 인사이트. 자, 과연 어떤 쪽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현재까지 주도했던 주도주가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조방원 관련해서 수급이 이동하면서 쉬게 되니 시장도 덩달아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앵커님하고 또 시청자분들께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조방원 안 좋다. 여러분들 조방원은 피해야 된다. 조방원이 매도를 하면서 그 돈들이 신규 종목들로 들어오는데 워낙에 상승했던 모습들을 보여줬던 그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서 매도가 나오고 다른 종목에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 그 과정에서 혼조세의 장세에서 순환매의 장세에서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그 주가에 대한 흐름으로 봤을 때 네. 조방원은 더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다음 주에 조방원이 기술적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더 꺾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요. 앵커님, 네. 진짜 우리 진짜 주식 1분이니까 이런 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정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려움을 좀 무릅쓰고 지금 순간에서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볼 종목은 삼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자, 확연하게 네. 눌림 자리를 벗어나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60일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조방원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주면 다른 주도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면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종목들이 너무나 강해요. 하락하는 그 힘들이 강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삼성중공업이 이런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면 네. 그래 조금만 올라가지고 뭐 요 정도 내려왔으니까 더 올라가겠지 다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길게 이렇게 보면요. 이게 조금만 오른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저 끝에 5,000원 가격대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18,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숨 고르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으세요.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깨지면 네. 우리 시장은 많이 흔들릴 수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요. 15,500원 기술적 반등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 실패를 하잖아요.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조선주들이 오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도 할 수 있지만 반등하지 못할 때는 우리 시장이 한 번 더 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꼭 신중하게 다음 주에 전략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HD 현대미포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급하게 좀 밀려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네. 조방원 사지 마라, 조방원 사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받쳐주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받쳐줘서 아주 강하게 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방원이 하락을 하면서요. 그 무게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수가 끌고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잘못하면요. 여러분들 2,90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저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 앞에서 좋은 종목을 체크하고 급등할 만한 종목들을 체크를 해드리지만 시장이 만약에 2,900포인트까지 떨어지면 우리가 공부한 모든 종목들도 지수에 따라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살짝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HD 현대미포도 이렇게 보시면요.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내부적인 뭐 실적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법 개정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쉬는 모습인데 제가 그래도 다음 주에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낙폭이 너무 커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성공을 하면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차트, 수급, 모든 환경이 상승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정을 주고
한 주, 두 주 여러분들이 조정 주면 버틸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미포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거 보시면 이렇게 체크했거든요. 자, 제가 이거를 보시면 뭐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 네. 자, 지난번에 이거 차트예요. 제가 저장해 놓은 거거든요. 18만 9천 원 가족지킴선이다. 안 좋은데 가족지킴선이고 대신에 25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이라고 했는데요. 이미 이걸 이탈하고 지금 17만 1천 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락이다라는 표현을 계속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 다음 주에 17만 원에서 기술적 반등을 못하면 네. 우리 시장은 좀 더 약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선주 하면 또 지켜볼 만한 종목이 지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하나오션 체크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은 먼저 올라간 이후에 위쪽에서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네. 위에 들어가신 분들은 최근 낙폭 견디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고 현 가격대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게 기술적 반등이 언제 나올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하나오션도 아마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많이 관심을 갖고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하나오션도 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요 수급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매도가 되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시장을 받쳐줄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 무게감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오늘 공부한 이 업종들이 기술적 반등에 실패하면 시장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하나오션은요 72,000원을 지지해주면 기술적 반등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추가 하락을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약세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볼 섹터는 바로 방산 섹터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꿋꿋하게 자리를 잡아줬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추세를 좀 본다면 살짝 하방으로 튼 게 아닌가 네.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적 부분은 나올 수 있으나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네. 수급의 이동이 조금씩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올랐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길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누가 봐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늘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인버스에 대해서 인버스가 우리 픽 종목이었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서 상승할 것처럼 보여서 저도 잠깐 상승할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조방원과 증권주들 이런 금융주들이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흐름이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 시장은 2,9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종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하락하네 언제 올라가지만 생각하지 말고요. 네. 제가 그리고 우리 심재욱 앵커님이 왜 이렇게 여러분께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만약에 78만 원의 기술적 반등 구간인데 여기에서 성공 못하면요. 또는 기술적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 가격을 이탈하면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하고 지수도 따라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로 볼 종목은 현대로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며칠 전에도 수출 계약건 나오면서 우리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밀려 내려오는 모습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제가 이럴 때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께 나와서 여러분들께 진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우리가 피하고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장에 대한 조정을 얘기했고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인버스에 대한 픽을 이야기를 했고 잠깐 시장이 강해서 강할 것으로 판단을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현대로템이요. 호재가 나왔어요.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매도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현대로템은요. 호재에도 반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요. 매수의 힘보다 매도의 힘이 더 세다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보셔도 올라갈 것 같아요. 만약에 월요일 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들이 꺾이기 시작을 하면요. 잘못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호재로 인해서 조방원 온 뉴스에서 조방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고점에서 매수했을 겁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더 대응을 확고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대로템이 지금 호재에 반응을 안 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17만 8천 원 기술적 반등에 실패할 경우에는요.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월요일 날 기술적 반등이 돼서 정고점을 돌파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부딪히고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하락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길게 보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뭐 단기로 보는 것이냐에 따라서 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숨고르기 장세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섹터는 원전 섹터가 될 텐데요. 현대건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야기 드린 종목들의 대부분이 바닥 구간에서 거의 3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죠. 맞아요. 저도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조방원 또 현대건설이 조정을 주면 다른 네. 종목이 치고 가주길 바랬는데 힘이 부족해요. 어. 힘이 부족하고 내려오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매번 여러분께 시속 게임을 이야기하잖아요. 조방원이 이슈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고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 때 두렵지 않으세요? 2차 전지 때 포모 현상이 일어나고 누구나 다 포모 현상으로 인해서 2차 전지를 갖고 있다가 지금 5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렇게 대응하실 겁니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제가 매일 8시에서 10시 한국경제 너튜브에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오시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현대건설의 차트를 보면 이런 네. 흐름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이거 사시고 싶으세요? 어. 아니면 고점에서 매수했는데 네. 이거 들고 계시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진짜 알 수 없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현금화를 하고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7만 1,000원 가족 지키는지 보고 가족 지킴선을 지키는지 보고 이 지지를 확인하고 반등하는지를 보면서 실패했을 때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고 대응을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볼 종목 원전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종목들 중에 몇 종목은 일단 20일 우리가 보통 생명선이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네. 지지를 받을까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 많은 분들께서도 야 여기에서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요. 만약에 기술적 반등을 실패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걸 제가 길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동안에 상승했던 각도가 너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이미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오버슈팅에서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빠졌으니까 지금 전태룡 대표 나와가지고 저렇게 조방원 매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네. 여러분들 다시 보기 돌려보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조방원은 절대 안 된다. 2차 전지다. 반도체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만약에 시장이 버티는 게 아니라 2,900포인트를 이탈할 것 같잖아요. 그럼 2차 전지도 반도체도 같이 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다음 주에 시황 전망을 같이 보도록 하자. 그래서 저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선 위에 있기 때문에 58,000원 기술적 반등 구간 이탈하면 실패.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어려운 구간이지만 가족 지킴선 좀 잘 지켜가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볼 섹터 주도주였다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나는 섹터 어떤 섹터가 좀 있을까요? 바로 반도체와 증권 강조를 해준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중에서 SK 하이닉스는 시원하게 또 가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의 흐름을 좀 본다면 아쉬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증권주 역시나 시장이 쉬게 된다면 같이 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증권주나 금융주에서 좀 섹터별로 강한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종목들 때문에 시장이 이끌려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매도가 너무 세요. 매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런 포인트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SK 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뭐 하락을 할 때도 상승을 시키면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리 기술적인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은 좀 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잘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잠시 후에는 차트를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일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혼자 좀 많이 치고 달렸던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그래도 상승 이후에 지금 눌림 과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이 매우 좋고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이거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갖고 있으면 조정 시에는 사는 게 맞거든요. 사는 게 맞지만 그 조정과 바닥을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현금을 갖고 있거나 이제 조정을 주는 걸 확인했으니까 조정을 주고 다시 치고 가는 거를 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지금 방금 봤던 조선주들이 있죠. 방산주도 있죠. 원전주가 하락에 대한 초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 오늘은 정말 좋은 이야기보다는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증권주 중에서 이제 키움증권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방송에서 항상 이야기해 주실 때 돈은 먼저 냄새를 맡고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이건 지금 21선도 한 번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야 이거 급하게 좀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도 좀 하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업종이나 SK 하이닉스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키움증권이나 이런 증권업종, 금융업종들을 보면 이거는 하락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 조정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을 주더라도 전고점 또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문제냐? 상승의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이 종목에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시장에서 더 가려고 하는데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해서 네. 한번 떨구고 간다라고 하면요. 의외로 시장에서는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투매의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경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키움증권은요. 21만 5천 원 가족 지킴선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면 이건 그대로 또 한 번에 조정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권주까지도 좀 살펴봤고요. 우리가 다음에 또 지켜볼 인사이트 바로 다음 주면 2분기 실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실적 관련해서는 우리는 또 어떤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 실적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예측되고 있는 실적들을 보면요. 네. 최근에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중심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이제 2차 전지, 화학업종들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반도체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조방원이 조정을 줄 때 반도체라든지 화학업종들이 치고 가서 이 지수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엔 그만한 업종과 그만한 종목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혹시나 그래도 반도체라든지 다음 주부터 실적주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서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포인트를 체크하면서 조방원에 대한 흐름을 좀 이제 균형 있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그래도 다음 주에 실적주가 있으니까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실적 시즌 일단 8일로 잠정 실적이 잡혀 있는 삼성전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굳건하게 좀 자리를 지켜주고 어제는 시장의 주도를 좀 이끌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면서 하락에 동참을 좀 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저희가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시장을 보려면 우리가 종목 체크를 꼭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하고 조정 주고 또 옆으로 해서 정고점을 돌파했거든요. 자, 삼성전자 하나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은데
현 구간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조정을 줄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네. 현 구간에서 지지가 되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준다라면 또 시장에서 주도주의 탄생들이 우리에게 시그널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방원에 대한 하락 그리고 실적 발표들에 따라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아마 투자하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LG전자가 되겠습니다. 요건 하루 빠른 7일 날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흐름을 보면 일단 오일키스 관련해서 네. 양음양 패턴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관련해서 네. 시장에서 이제 정배열을 잡고 추세를 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조방원 좀 가지 말고 이런 종목으로 한번 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진짜 주식 일부 7시에서 8시까지 하는 지금 이 방송에서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형태로 갈지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도 시장보다는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그것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 매일매일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LG CNS가 되겠습니다. 한 차례 상당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온 다음에 눌림 과정에서 오늘 봤더니 살짝 또 들어주는 모습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LG 관련주들이 네. 가와만사성 어. 점점 우리가 더 좋아지려고 하는지 요즘 시장에서 네. LG그룹주들이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시장 안 좋을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좋은 주식을 또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중에 지금 이렇게 LG CNS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AI 관련된 스마트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가기부 장관 후보자가 LG 관련 인사이죠. 그래서 지금 AI 관련 기업의 수혜가 되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정말 어려운 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기부 장관 그 후보 내정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크게 급등을 했고, 왜냐하면 이 기업이요 AI 클라우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밀리고 옆으로 횡보하는데 아까 봤던 조방원과 다르게 하락을 하고 옆으로 횡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75,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가족 지킴선 꼭 여기에서 이제 힘들이 좀 주어질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81,000원 돌파하면 이거는 그냥 급등주예요. 급등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실적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셀트리온 들고 계시는 분들은 어제부터 상당히 기분이 좋았겠지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살짝 눌림이 있었어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네. 우리가 저장을 항상 해놓거든요. 여러분들께 매도 의견을 드렸었어요. 기관 매도, 매수 수급. 왜냐하면 우리는 솔직한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다시 고개를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네. 예전에 여러분들께 매도 의견에 대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다가 지금 이 종목은 고개를 들고 있다. 제약주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에서 매수 의견으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이 종목은요. 100만 원만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왜 매도 의견에서 매수로 바뀌었느냐 궁금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의 시장은 조방원의 대장의 분위기였어요. 그 종목들이 꺾이면서 오르지 못한 종목들, 제약주 그리고 화학업 정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방송에서는 매도 의견에서 지금 매수 의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인사이트 시간에서 이야기 드린 종목들에 대한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 종목이 되겠는데 이거는 정말 최근에 주도주가 아닌 이쪽으로 좀 들어갔다면 꽤 좋은 모습을 좀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뭐 제가 완벽하진 않아요. 저도 틀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왜냐면 이 방송을 우리 가족도 보잖아요. 여러분들께 정말 솔직한 내용을 전달을 해주고 싶은 건데 네.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여러분들께 조방어는 정리하시고 이러한 종목들로 보자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로 돈이 몰려요. 그래서 저는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살아나면 지수도 어느 정도 살 것으로 보여졌는데
조방원, 이 관련주, SK증권 그리고 이제 증권주들이 하락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를 한다. 그런데 단기적인 관점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순환마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리뷰 종목은 바로 LG화학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우상향 지금 그리면서 움직여 주고 있거든요. 자, 관련해서는 지금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매매 방법은요. 네. 저는 급소에서만 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20만 5천 원을 가족지킴선이라고 하고 네.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럼 저의 원칙은요. 더 그 위에선 사라고 안 하는데 실제 이거를 이렇게 보면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사도 되죠. 사도 그렇죠. 되나?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빼먹지 말고 보셔야 돼요. 어떤 날이 급소가 될지 모릅니다. 급소를 벗어나서 지금 일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혹시 7월 1일이 매수 급소였을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네. 자, 일단 뭐 저희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어디에서 매수 급소가 나오는지 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사이트 리뷰까지 해봤고요. 자, 이어서 급등주 시그널에 나온 섹터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섹터들이 나왔을까요? 처음에 보는 섹터는 바로 유리기판 그리고 종고체. 자, 오늘 종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전에도 유리기판 관련 이슈는 한번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 지금 상용화가 안 됐는데 상용화가 될 만한 그런 기업들은요. 주가가 바로 안 가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요. 인텔이 유리기판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바로 수혜 기업이 삼성하고 SK, LG 대형 고객 잡을 수 있나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유리기판주들이 좀 움직였었고 또 하나가 지금과 같은 이 장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유리기판주들을 좀 정리해서 가져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확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PIE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나 싶었는데 마무리는 자,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나 근데 5일선 위쪽에서 지금 양음 패턴이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여기에서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시장이 안 좋으면 잘 가다가도 꺾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5일선 위에 있어요. 우리가 5일선 위에 있으면 다음 주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방원에 대한 종목도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실패할 경우에는요. 오늘 공부한 종목은 상승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날 당일 호재, 뉴스, 재료가 없을 경우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PIE는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 검사 수요 확대가 되고 있고 네. 그에 따른 유리기판 관련 이슈로 인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5,000원 가족지킴선 보도록 하고요. 1,5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빛 레이저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네. 자,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좀 약한 모습들을 지금 주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리기판을 만들려면 레이저 기술이 필요해요. 네.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를 보면 상승하지 못하는 약간 힘이 없죠. 그 이유가 최근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이 단점이긴 한데 아무래도 유리기판이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지만 상용화가 됐을 때 실적에 대한 수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빛 레이저를 5,000원을 가족 지킴선으로 보도록 하고요. 5,500원 돌파했을 때는 추세형으로 돌파할 수 있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급디형보다는 추세형으로 결정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은 필옵틱스.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 다시금 좀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정배열 구간에 돌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을 보면요. 네. 그 5일선 키스 기법의 정석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요. 네. 다른 종목들과 달리 이 종목은요. 보시면 이 급등주에 대한 흐름들에서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떨어지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5일선에서 올라가지고 내려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만약에 다시 한번
5일선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36,000원을 가족지킴선 이야기를 네. 하고요. 4만 원을 돌패. 그리고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이렇게 한번 정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매수 급소가 요 날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날이 네. 그 키스한 날이 매수 급소고 지금 보시면 오늘도 키스하고 그 위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5일선 키스하고 그 위에 있을 때 급소로 선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볼 섹터는 바로 전고체 관련된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상용화 이야기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 어떻게 좀 봐야 될까 고민이 되는 섹터이긴 합니다.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제가 그 드라이빙 토크를 하기 위해서 네. 테슬라를 샀다고 그랬잖아요. 아, 아직까지는 네. 이 화재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고체는 여러 가지 성능도 좋을 뿐더러 화재에도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전고체 관련 이슈의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일단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전고체 앞으로 잘 되면 좋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주가는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으로 볼 종목은 바로 PNT라는 종목이 될 텐데요. 네. 이평선만 보더라도 정말 많이 눌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바닥을 좀 잡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전고체 이슈가 나왔을 때 네. 장대 양봉이 나오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소외를 받고 있고 바닥 정도만 다지고 있어요. 그 전고체 배터리가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아주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에 너무나 좋다 보니까 상승하다가 이쪽으로도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PNT 같은 경우는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 그런 전해질 기업들 그 제조하는 그런 기업인데 삼성 SDI에 지금 이제 주요 2차 전지 제조업체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바닥권에 있고 현 구간대에서 35,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가족 지킴선 그리고 33,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은 전고체 관련해서 이슈를 받으면서 급등이 나온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연이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지금 이평선들도 웬만큼 다 돌파를 한 방에 해버렸기 때문에 힘이 정말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 강한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 EV 첨단 소재가 투자한 대만의 배터리사 투자 성과가요. 전고체 출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240만 대나 출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네.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전고체 이슈로 가장 가깝다. 근데 예전에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어요. 배터리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10배나 움직였는데 네. 야, 저럴 때마다 나는 왜 저걸 몰빵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약간 보수적으로 가족 지킴선을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일선 키스를 하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1,700원 가족 지킴선을 보고 또 19,000원 돌파하면 급등형인데 이 가격 안에서 그대로 돌파하고 상승하면요. 잡히면 내 거, 안 잡히면 네 거의 마음으로 보내준다. 왜냐면 우리 방송은 매일매일 와서 종목을 알려드리니까요. 그러나 바로 안 가고 하루, 이틀, 3일 동안 내려오면서 음봉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을 땐 그 포인트에 대해서 체크하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볼 종목은 첨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 기업 이야기할 때 첨보, 만보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평선만 보더라도 바닥 구간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다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좀 올라갔는데 네. 이것도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 양봉 하나만 나와준다면 매수 급소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 네.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시장이 정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안 빠져요. 어허.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관련주는 지금 이 조방원이 하락을 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돈들이 모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네. 장기적으로 조방원에 대한 돈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주식에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좋지만 참 우려되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첨보를요. 4만 원 가족 지킴선 43,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보고 있는 시그널 어떤 섹터가 또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법 개정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섹터를 골라오신 것 같은데요. 바로 전기, 가스, 유틸리티 이 부분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게 가격들이 올라간다는 건 솔직히 좀 생활하는 데는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저는 제가 이제 이슈가 되고 더 상승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지만 네. 사실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왜 이 종목들을 이야기를 했고 이 올라갈 것 같아서 공부를 했지만 올라가지 않았으면 하는 거를 왜 그런지 제가 바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한국가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일단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승 흐름을 좀 오늘 보여줬거든요. 네. 지금 구간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요, 대한민국 정부가 네.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 종목들이 왜 움직이냐면요,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법 개정을 하면 주주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 가스, 전기 전부 국민을 위해서 억누르고 있었죠. 근데 주주한테는 피해가 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주를 위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한테는 좋지 않을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주식으로 수익을 내서 전기료, 가스비를 좀 내볼까 하고 그래서 저는 42,000원 가족지킴선 보도록 하고요. 48,000원 돌파하면 추세 돌파형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주식 일부 보면서 한번 돈 벌어보자고요, 진짜.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볼 종목은 서울가스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뭐 많은 고생길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금 추세를 잡고 좀 제대로 반등 흐름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도시가스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고 가격이 인상되면서 실적만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어려운 장에서도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59,000원 가족지킴선 보시도록 하고요. 61,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